이발금에 소름 돋는 밤. 절 밟아주세요 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산업체에 근무를 하더라도 보충 훈련소 입소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겨울에 35사단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은 아니지만 훈련소에 들어가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생활관에 있던 수상한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1살에 입소를 했고 그 동기는 27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이게 되다 보니 서열을 정리하는 부류도 있고 사회생활 얘기를 하는 부류도 있고 여러가지 부류들도 나눠지게 됐던데요. 그 와중에도 다행히 저희 생활관은 굉장히 친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꼭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해드릴 그 수상한 동기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뭔가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첫인상이었습니다. 생활관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으면 항상 생활관 입구 쪽에 우두커니 서서 저희를 쳐다보곤 했는데 그 쳐다보는 모습이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훔쳐보는 것처럼 다른 방향을 향해 얼굴 각도를 맞춰두고 눈동자만 저희 쪽을 흘깃흘깃 거리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는 단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2일간 훈련에 필요한 군복과 생활복을 지급받으면서도 그 동기를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그 사람의 눈빛은 어리버리한 고문 가는 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관찰을 하는 그런 기분 나쁜 눈빛이었습니다. 꼭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여기저기를 쳐다보는 걸 들키지 않게 눈알만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흘깃거릴 땐 항상 총기 보관함 옆에 게시판에서 기대어 앉아 한쪽에는 읽지도 않은 책을 든 모습으로 꼭 위장이라도 하듯 그렇게 흘깃거렸거든요. 그 사람의 이상함을 다른 동기들도 느끼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첫 주 훈련에 제시 훈련을 하던 도중 그 수상한 동기가 계속 다른 것을 주시하는 바람에 그가 속해 있는 조만 합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다들 그 동료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같은 조가 아니었기에 무난히 합격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포함된 조는 더 이상 그 동기와 같이 연습을 못하겠다며 무난히 합격한 저희 조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를 넘겨버렸습니다. 저희 조는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제시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수상한 동기가 진짜 이상할 정도로 강당 내의 구석에 기둥 뒤를 자꾸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집중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이죠. 한겨울 날씨에 다들 피곤하고 추위에 짜증이 나 있는데 다들 신경을 대충 안 쓰려고 했고 저도 한 달 동안이지만 같이 지내야 할 동기기에 쓴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뭐라도 있어요? 있어. 그 형의 대답은 무미건조했으나 저를 굉장히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를 놀리려고 했던 거라면 그 형은 되게 성공한 거였죠. 왠지 기분이 나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대충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그 동기는 또 조원들과 함께 연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형을 또 무심코 쳐다보게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둥 뒤를 흘깃거리며 주시하고 있더군요. 시간이 얼마 흐른 뒤 저희는 또 평가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들 큰 문제 없이 통과하고 그 동기가 속한 조만 또 통과하지 못하고 남게 되었죠. 어찌나 답답하던지 여전히
아직도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화가 난 조원들은 그 사람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뒤에서 자꾸 누가 쳐다본다고. 강당 전체가 다 울리도록 말이죠. 모든 훈련소 동기들은 그를 쳐다봤죠. 그 사람은 시선 따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 결국 조교가 와서야 간신히 진정이 좀 되었는지 소리 지르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가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식판과 얼굴을 수평으로 놓고 눈알만 굴리며 주변을 의식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꼭 그 모습이 잔뜩 경계하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 후 일과를 전부 마치고 취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우조라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은 조인 다른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천사같이 그 수상한 동기를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오늘의 그 깨림직한 사건도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그 수상한 동기 옆에 붙어서 방한 마스크, 장갑, 기마개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줬죠. 근데 이 동기조차 소름 끼치게 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취침 시간 도중 갑자기 그 수상한 동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다 일어나서 들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비명소리를 듣고 조교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무서워인지 당직사관을 부르러 바로 나갔고 제가 그 수상한 동기를 봤을 때는 눈이 잔뜩 충혈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눈알이 빠져라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챙겨주던 그 천사같은 동기였습니다. 그 눈빛이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 수상한 동기가 옆에 자기를 챙겨주던 동기가 자기 몸을 더듬었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니까 그 동기가 정말 자기 몸을 만진 것처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친구는 아니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막 흉내까지 냈습니다. 결국 중대장님께서도 저희 생활관으로 오게 되셨죠. 그리고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2시간 뒤 중대장님과 함께 나갔던 그 관심병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대장만 돌아와서 그 훈련병을 좀 주의 깊게 챙기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광신병자로 생각하게 되었고 밤에 잠을 못 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저희는 생활관 동기가 하나가 되어 그 수상한 동기를 좀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른 건 아닙니다. 그냥 왜 못하냐, 왜 집중을 안 하냐, 왜 할 줄을 모르는 거냐, 다 같이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 이런 식으로 좀 싫은 소리를 꺼렸던 걸 입으로 꺼내며 좀 몰아붙였죠. 아니 이건 갈군 게 아니라 이제껏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리는 사람은 전혀 없었죠.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던 동기조차도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걸 저희 모두 다 봤으니까요. 그렇게 그 동기를 몰아붙여가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당연시 되어가던 어느 날 밤이 되고 취침 시간에 저는 불침번을 서고 다시 내무반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관심사병이 방탄모를 한쪽 손에 들고 자기를 갈구던 동기 머리맡에 서 있더라고요. 한밤중에요. 당장이라도 내리칠 것 같은 눈빛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그 동기에게 진정하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 5분가량을 설득한 뒤 그 수상한 동기는 방탄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정을 좀 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 조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내무실을 조용히 빠져나와서 조교님께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달려가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순간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교님과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내문반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그 수상한 동기가 누워있는 동기를 향해 미친 듯이 방탄모를 내려찍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조교는 달려가서 그 관심병사를 제압했고 저는 공격당하던 동기를 데리고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잠결에 막은 터라 급하게 방어를 한다고 한 건 같은데 동기의 코가 부러진 건지 어디가 찢어진 건지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새벽 다시 한번 저희는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죠. 그 사건 소식을 들은 대대장님께서도 그 밤중에 헐레벌떡 오셔서 상황을 보셨습니다. 피를 썼던 동기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고 대대장님도 그 관심병사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하룻밤을 다들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아침이 되어서도 저희 내부반 사람들은 피곤하고 또 짜증이 나는 모습보다는 다들 겁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대대장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셨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떠들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 쉬쉬하며 덮어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그 수상한 동기도 복귀를 하지 않았고 공격을 당한 동기 또한 어찌 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채로 저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기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또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쉬쉬해서 넘길 일이 아닌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을 방치하게 됐다면 어쩌지? 하는 찝찝함을 한참 동안이나 떨쳐낼 수 없었던 그런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